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외도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도를 겪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만 이렇게 무너져야 할까? 사랑했던 사람이 함께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인생 전체가 외면당하는 느낌 들죠. 도무지 믿기지 않고 내 앞에서 평범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젠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허망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마다 울면서 잠들기도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도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떠올라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아이들과 있을 때도, 일을 할 때 순간마다 불쑥불쑥 그 장면이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을까? 어디까지 관계를 한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이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아요.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에요.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로 인해서 피해자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조차 혼란스러워져요. 거울을 봐도 낯선 얼굴 같고 일상 속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왜? 라는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답을 찾아도 돌아오는 거는 공허한 메아리 뿐이에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상대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만 피해자의 마음은 하나만 남아요. 나는 배신당했다. 난 상처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외도는 결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주 핑계를 대죠. 네가 날 몰라줘서 그랬어.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그랬어. 그러나 그건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일 뿐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외도라는 행위는 오롯이 그 사람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에도 피해자의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죠.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립고 떠나고 싶으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날은 다 끝내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다는 희망이 스쳐 지나가요. 외도의 상처는 단순히 배신당했다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매일매일 질문과 싸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을까?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이 또 그러지 않을까? 이 질문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오늘은 외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 때 피해자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떤 자기 기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알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알미,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잠깐뿐이야. 금방 끝낼 수 있어. 외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건 잠깐이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어. 이 말은 마치 안전장치처럼 스스로에게 걸어두는 체면 같은 거예요. 아직은 깊지 않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습니다. 가볍게 나눈 대화 몇 마디, 우연히 주고받은 위로, 잠깐의 그 설렘,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큰일로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려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리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면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씩 연락하던 게 점점 늘어나고 답장이 늦으면 초조해지고 연락이 끊기면 허전함을 느껴요. 이미 마음은 깊이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같은 말을 되뇌입니다. 괜찮아. 아직은 선을 넘은 게 아니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죄책감을 무디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끌리고 끝내려 하면 할수록 미련이 커집니다. 이게 불륜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와 약속을 해요.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 흘러가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와중에 들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책감이 점점 묻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잖아요.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요. 잠깐뿐이야 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죄의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 돼요. 그 거짓말이 기대다 보니 더 큰 선을 넘는 것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합니다.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배우자가 갑자기 다가오면 화면을 닫느라 허둥거립니다. 늘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죠. 잠깐뿐이야. 꼭 끝낼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그 잠깐은 결코 잠깐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일상은 흔들립니다. 배우자와 아이들과의 시간이 공허해지고 작은 대화에도 짜증을 내고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믿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죠.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 찌르는 시작이었어요. 이런 말이 상담 중에 가해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깐뿐이야 금방 끝낼 수 있어라는 생각은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죄책감은 사라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남는 건 후회와 상처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말은 결코 잠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잠깐이 평생의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아요. 순간의 위안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결국 3년째를 파괴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붙잡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아무도 모르면 문제될 게 없어. 처음엔 죄책감에 흔들리다가도 이 말 하나로 스스로를 달래고 합리화합니다. 배우자만 모른다면, 가족만 모른다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휴대폰에 집착하고 패스워드를 바꾸고 알림을 꺼두고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게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것도 힘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지우는 것도 어렵죠.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기라도 하며 화면을 막 닫느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쿵하고 뛰고 이름 하나만 잘못 뜨더라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늘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 평범한 일상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여요. 아직 안 들켰으니까 괜찮아. 이 비밀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될 게 없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미 무너짐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함께 앉아 밥을 먹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괜히 시경일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거칠어지죠. 본인은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작은 틈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틈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챕니다. 배우자의 직감은 무섭도록 정확하니까요. 뭔가 달라졌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마음이 멀어진 게 느껴진다. 그런데도 외도를 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아직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자라나요. 죄책감은 더 무뎌지고 거짓말을 더 능숙해지고 이중생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고 불안은 다시 짜증으로 냉담으로 흘러나옵니다. 결국 들키지 않았을 때 이미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순간의 실수, 사소한 흔적, 무심콜린 표정 하나가 이게 모든 것들을 폭로하거든요.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고 다만 믿고 싶지 않아서 못 오는 척했을 뿐이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해자가 나는 최대한 숨겼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수많은 밤을 불안과 의심 속에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들키지 않으면 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죠. 결국 이 생각은 자기 자신마저 파괴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숨기면 된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공포에 지쳐가죠.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늘 거짓말을 준비해야 되고 늘 들킬까봐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병들고 일상은 더 풍부하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아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아도 이미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고, 들키지 않아도 이미 자신은 무너져 있었으며, 들키지 않아도 모든 것은 조금씩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셋째, 배우자보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준다.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몰라주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이에요. 집에서는 늘 갈등이 쌓이고 대화가 줄고 서로의 피곤함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멀어진 듯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건네는 짧은 위로와 공감이 깊게 파고들죠. 뭐 수고했겠다, 너 고생했겠다, 너 참 힘들었겠다, 네 잘못 아니야, 이런 단순한 말인데도 그 순간 커다란 이해처럼 느껴져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점점 비교가 시작됩니다. 아,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뭐 집에서는 늘 지적질만 듣고 잔소리 듣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현실과 환상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하다 보면 현실은 차갑게 보이고 환상은 따뜻하게 비춰집니다. 결국 배우자는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이고 외부의 존재는 점점 더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엔 큰 왜곡이 숨어 있어요. 함께 살아온 사람은 현실 속에 나를 보는 존재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버릇, 나의 책임까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날카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외도 상대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서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좋은 말만 해줘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마치 진짜 사랑 같고 진짜 이해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은 곧 자기 합리화로 이어집니다. 아, 난 오랫동안 이루었다. 내 옆 사람은 나를 몰라줬다.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고 덮어버립니다. 스스로 피해자처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자처럼 만들어 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되죠. 그때 들었던 이론은 진짜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책임 없는 자리에서 건넨 가벼운 말이었다는 것을. 진짜 이해와 사랑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부딪히고 다투고 화해하고 함께 책임을 지며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착각을 붙듭니다. 내가 찾던 진짜 이해는 이 사람이 준다.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건 이 사람뿐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배우자보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준다는 생각은 따뜻한 위로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한 갈등과 책임은 무시한 채 순간의 공감과 환상에 의지하는 거짓된 위로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돼요. 그것은 진짜 이해가 아니었다고, 진짜 사랑도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외로움 속에서 만들어진 착각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위험한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나는 피해자야, 내 탓이 아니야.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말이 자리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내 탓이 아니야. 겉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붙잡는 변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외도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늘 외로웠다. 내 옆 사람은 나를 몰라줬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멀어졌다. 뭐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나만 노력한다. 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이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말들을 곱씹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정이 혹은 상황이 문제였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해요, 자꾸.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불가피하게 밀려 들어간 사람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로 설정하고 외도를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포장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웠다면 대화했어야 되죠. 마음이 멀어졌다면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어야 됐죠.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갈등을 직면한다든지 어떻게든 관계를 다시 세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택지를 뒤로 하고 결국 외도, 불륜을 선택한 거죠. 그건 우연도 아니고 환경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스스로 내린 결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말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죄책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말은 자기 위안이자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했던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고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제 상담하다 보면 외도 경험했던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정말 억울했어요. 나도 힘들었으니까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결국 선택은 내가 한 거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이 고백 속에서 자기 기만이 어떻게 깨지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는 피해자야, 내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은 결국 현실을 외면하는 방패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방패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언젠간 진실이 드러나고 변명은 힘을 잃고 그때 남는 건 자기 합리화로 덮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뿐이에요. 진짜 피해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생각은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변화도 불가능해요. 내 탓이 아니다라는 말은 순간의 위안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의 기대는 순간부터 성찰은 멀어지고 회복의 길은 닫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깨닫는 건 단 하나예요. 그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건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저질렀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다. 다섯째, 가정과 이 사람 두 가지 다 지킬 수 있을 거야. 외도를 사람들이 빠져드는 가장 큰 착각, 바로 가정도 지키고 이 관계도 지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할 수 있다.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말은 듣기만 해도 모순이지만 외도를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이렇게 믿어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여전히 좋은 부모이고 싶다. 책임 있는 배우자로 보이고 싶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합니다. 낮에는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세계가 끼어들어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설렘을 느끼고 몰래 연락을 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이중생활 같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휴대폰 알림 소리에 온 신경이 쏠리고 대화 중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말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가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한편 외도 상대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넌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진심이야. 너를 소중히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동시에 가정이라는 무게 때문에 끝까지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상대는 점점 불안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또 다른 변명이 나오죠. 가정도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 나는 둘 다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둘 다 지킬 수 없어요. 둘 다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두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있고 한쪽을 붙드는 순간 한쪽을 놓치게 되는 구조예요. 겨우 외도를 하는 사람은 두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점점 지쳐갑니다. 가정에서는 마음이 없는 게 드러나고 외도 관계에서는 온전히 몰입하지 못해 균열이 생겨요. 두 곳에서 동시에 신뢰를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들키는 거예요. 이 착각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가정을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 욕심은 두 손을 가득 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지는 건 가정의 평화고 무너지는 건 외도 관계의 신뢰이며 결국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둘 다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 다 놓쳤다. 그 사람도 떠나버렸고 남는 건 없었다. 이 고백 속에는 늦게 깨달은 진실이 담겨있죠. 엣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가정뿐이었다는 사실을. 가정과 이 사람 두 가지 다 지킬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은 외도를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착각입니다. 마음은 둘로 나눌 수 없고 책임과 배신은 한자리에 함께 설 수가 없고 사랑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명 다 동시에 안 됩니다. 한 명만 되죠. 처음엔 영리한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길이었던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한쪽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잃고 난 뒤에야 처음부터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단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완벽하게 감출 수 있다. 다 비밀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외도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자기 합리화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난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달래면서 불안을 덮죠. 처음에는 모든 게 잘 숨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대폰을 잠가두고 대화 기록을 지우고 알림을 꺼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요. 일상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겉으로는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마치 이중생활이 가능하다고 겉과 속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문자 하나를 제대로 지웠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지웠는지 불안해하며 반복해서 살핍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면 얼굴이 굳고 배우자가 다가올 때면 화면을 닫는 안절부절 못하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이 속으로는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가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지만 이미 작은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배우자의 질문 하나에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모습들이 쌓이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미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게 돼요. 더 큰 문제, 그건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아무리 사소한 한 가지가 결국 모든 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우지 못한 카톡 대화창, 지우지 못한 문자 한 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친 장면 하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숨기려 했던 비밀을 통수리째 드러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믿었던 게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었는지. 사실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고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배우자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은 이미 알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늘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결국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착각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숨겼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췄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출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거짓은 더 무거워지며 결국 무너지는 순간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을. 일곱째,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외도를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 말은 또 달콤하게 들립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불안해도 괴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상처도 옅어지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마치 시간이 마법처럼 모든 걸 덮어주고 치유해줄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사람은 다 있잖아. 몇 년 지나면 흐려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는 깊이나마 더 단단해지고 특정한 순간마다 되살아나 현실을 괴롭힙니다. 작은 상처도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듯이 외도도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낫는 게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요. 겉으로 웃고 일상을 살아도 사소한 말 한마디, 익숙한 장소, 어떤 상황이 하나가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히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깊숙한 자리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죠. 근데 외도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시간이 약이잖아. 결국 지나가잖아. 시간 해결해 줄 거야.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실 책임을 미루고 싶어서 나온 자기 위안이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달래는 겁니다. 하지만 치유는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 없는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는 더 굳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말이 많이 떠올라서 힘들어요. 아직도 문득문득 그 순간이 떠올라서 견디기 어려워요. 이 고백은 분명히 보여줘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으면 시간은 단순히 그 아픔을 더 오래 이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라고 믿는 건 가장 큰 착각이에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잊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쑥불쑥 되살아나 현재를 흔듭니다. 진짜 회복은 시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시간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변화하면 그때야 비로소 시간이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흘려보낸 시간은 단지 상처를 굳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라는 말은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구나. 시간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문제였구나. 노력 없는 시간은 치유가 아니라 방치였고 결국 더 큰 후회만 남겼구나. 외도를 당한 사람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처음 알게 된 순간에는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히고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는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죠.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분노와 원망이 밀려오고 또 어느 날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감정은 끝없이 요동을 쳐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낍니다. 나는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서 너무나 쉽게 무시당했구나. 잠깐이었다는 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다 핑계였을 뿐이구나. 결국 내 눈물은 중요하지 않았구나. 이 깨달음이 가장 쓰라리고 마음이 아프죠. 근데 동시에 이 깨달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외도를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억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라는 말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아팠다. 난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 고백이 회복의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외도는 분명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에요. 상처는 내 이야기의 일부분인 거죠. 아직 소설의 끝은 마무리되려면 멀었습니다. 중반도 가지 않았죠. 내 삶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아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지금도 나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도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다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외도로 인해 그 소중함이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그 모습이야말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아프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난 여전히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 회복의 불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